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 쏙쏙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 운동편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운동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내용은 관성과 우리 등속 직선 운동. 우리 관성이라는 성질이 과연 뭔지 뉴턴의 또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과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함께 할 거고요. 그럼 일단 우리 등속 직선 운동부터 먼저 하고 관성이 이제 후반부에 관성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등속 직선 운동이란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등속, 속력이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직선이 스트레이트로 쭉이잖아. 이거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때 속력과 방향을 선생님이 언급을 할 거예요. 속력이 변하냐 안 변하냐, 방향이 변하냐 안 변하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운동을 일컬어서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어떤 운동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 에스컬레이터, 우리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우리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틀리죠. 우리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 속력이 좀 빨라지다가 중간 층 정도에서 일정하다가 멈출 때 감소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고, 반면에 우리 계단 형태로 된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속력, 일정한 방향으로 가죠. 자, 무빙 워크, 우리 보통 공항이나 요즘에 지하철역에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쭉 가는 거, 우리 대형 마트에도 보이는 무빙 워크도 역시 등속 직선 운동하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면 우리 회전 초밥집 같은 데서 이렇게 회전 초밥 갈 때 이렇게 접시 있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덜어서 먹잖아요. 그 밑에 벨트가 컨베이어 벨트고, 아니면 공항 같은 데 가면 우리 그 수화물, 짐 같은 거 나올 때 수화물 빠져나오는 밑에도 벨트가 있고,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도 요즘엔 이제 거의 기계화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우리 제품 생산할 때 밑에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움직이면서 제품이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다음 리프트, 우리 스키장 같은 데 가면 리프트 타죠? 올라갈 때 그것도 역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일단 조건이 있어요. 물체가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제로일 때, 여기서 보통 힘은 우리 바닥과의 마찰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마찰이 없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주가 아니고서야, 우주 공간이 아니고서야 마찰이 없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운동하는 물체에 실제 힘이 있어. 그런데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들을 다 합해서 합력을 구해보면 제로인 거야. 알짜 힘이. 그러면 그거는 실제 과학에서는 힘의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합력이 0일 때, 알짜힘이 0일 때, 또는 그냥 합력이 제로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합력과 알짜힘이 같은 말이니까 합력이 0일 때,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지만 실제 힘을 다 합해봤더니 0이 될 때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바닥에 마찰이 없거나 힘들이 있더라도 그 힘을 다 합해봤더니 합력이 제로인 경우는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고르는 거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이 그래프를 변형시켜서 선생님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면 시간 속력,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의 X축은요 시간이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로축은 둘 다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럼 Y축이 의미하는 게 속력이냐 이동거리냐, 요것만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에선 같은 속력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력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값이 똑같죠. 그래서 속력이 항상 일정하고 시간이라는 축에 나란한 직선을 띠고 있고, 그럼 이때 지금 빠진 게 뭐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 나왔으면 빠져있는 게 이동거리죠. 보통 이동거리 구하는 문제가 아닌 실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속력이 20m/s로 계속 똑같다 치자. 20. 그 다음 우리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선생님 5초로 할게요. 5초. 그럼 5초 동안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우스 거꾸로 뒤집어서 요거 표현한 거 있었죠. 거속시 공식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20m/s 곱하기 5초 해서 100m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정석이고 그런데 보통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지금 이건 등속 직선 운동에서만 또 등가속도 운동에서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와. 모든 그래프 문제에서 시간 속력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문제는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 넓이를 구하면 그게 곧 이동거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럼 가로 5에 세로 20. 그럼 5 곱하기 20 하면 100m가 나오죠? 이렇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바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요.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에서도 나오지만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가능하고요. 속력이 증가하다가 일정하다 감소하는 모든 운동에서도 다 이 방식을 쓰면 돼요. 다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가겠습니다. 우리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야. 우리 학생들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이동거리가 시간축에 나란하다는 건 이동을 안 한 거예요. 계속 멈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죠. 등속 직선 운동은 출발점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예를 들어 1초 동안 1m가 그 다음 2초가 됐을 땐 2m가 되고 3초가 됐을 땐 3m.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동거리는 누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지금 원점을 지나면서 시간에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그런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때 또 물어보는 게 있어. 시간이 나왔고 이동거리가 나왔는데 빠져있는 게 속력이죠.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조금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우리 1차 함수야, 이게. 1차 함수, 비례함수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 그래서 x의 증가량으로 가지 말고 x축,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만든 다음 x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x축은 시간이죠? y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y축은 지금 현재 거리죠? 그럼 거속시 공식에서 시간분의 거리값은 거속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서 속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는 즉슨 속력값이다. 그럼 여러 개가 나왔어. 그래프가. A, B 나왔어. 그럼 둘 중에 속력이 빠른 걸 구해보자 이랬습니다.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빠른지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런 문제라면 급한 애가, 기울기가 급한 애가 A죠. A가 가파르죠. B보다. 그래서 A의 속력이 B보다 빠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구해보자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여기 5초고요. 그 다음 점점점점점 5초 동안에 얼만큼 가냐 봤더니 100m 갔대. 가능한가? 문제니까 가능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5초 동안 100m 왔다. 그럼 속력은 얼마냐? 그럼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속력은 시간분의 x축분의 거리. 시간이 지금 5초요. 거리가 100m.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뭔가 뭐 비행기나 자동차면 가능하겠지?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20. 그래서 속력은 20m/s. 아까 선생님이 조기했던 저 속력의 맞춤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 아랫부분에 면적을 구하면 돼요. 사각형이면 사각형, 삼각형이면 삼각형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의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다. 속력일 때는 시간축에 나란하게, 그 다음 시간 이동거리는 원점을 지나서 비례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종이 테이프나 다중성광사진, 즉 시간 기록계나 다중성광사진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기록해보면 둘의 공통점이 뭐였죠? 일정 시간마다 점을 찍냐 아니면 일정 시간마다 빛을 쬐서 사진을 찍냐. 아무튼 둘의 공통점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우리 항상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간 기록계에서 시작점을 찾는 방법은 물체 운동 방향에 나온 화살표가 주어진다면 이 화살표에 화살촉이라고 하죠. 이 화살촉 바로 아래 찍힌 점부터 시작점이야. 이렇게 지금 점이 찍혀져 나가는 거지. 즉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간 게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타점과 타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고 있구나. 바로 이게 등속 직선 운동. 역시 다중성감 사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빛을 쪄서 사진 찍는 거. 대신 시간 기록계와의 차이점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사진이 찍힌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뭐 0.1초마다 사진을 찍었다 치자. 0.1초마다 이 자동차는 같은 거리를 가고 있네요. 즉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구나. 우리 파악할 수 있겠고요. 다음, 그럼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력을 비교하는 그래프.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 문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가 오히려 모든 답이 그래프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가 주어졌어. 뭐 이거는 쉽지 뭐. 지금 여기가 5m/s고 여기 10m/s의 둘의 속력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그래프가 위에 있는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다음, 아래 거에서 보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일 때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띠는 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때 둘의 A와 B의 속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일명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거. 둘 중에 어떤 애가 기울기가 가파르다? A가 가파르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른 A가 지금 현재 B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속력 역시 A가 B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만 가지고도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관성에 대해서 함께 할게요. 우리 등속 직선 운동 선생님이 관성을 같이 묶은 이유는 좀 더 선생님과 배워보시면 알게 될 거야. 관성이라는 것은 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하면서 관성이 나오는데 갈릴레오 망원경도 발명했고요. 또 사고 실험 이건 무슨 실험이냐면 생각. 직접 한 실험이 아니라 생각을 갖고 한 실험이다. 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실험이다.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우리 마찰이 없다라는 건 결국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힘이 없을 때 지금 여러 개의 빗면을 준비시켰고요. 그 빗면 A라는 지점에서 공을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 종류의 빗면에서 B, C, D와 같은 공은 A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빗면은 수평이죠. 지표면에 대해서 마지막 빗면에서의 이 공은 어떤 운동할까? 바닥에 마찰이 없다면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영원히 굴러간다는 거야. 바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도 계속 운동한다. 즉, 빗면에서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수평인 빗면에서는 이 이는 어떤 운동하면서 바닥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우리 이 실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 바로 관성이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관성은 쉽게 말하면 물체가 갖는 고집이야. 우리 사람도 똥고집, 황소고집 있죠. 물체도 고집이 있어. 어떤 고집이 있어?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추구하는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려 해요. 즉, 보면 물체에 조건이 있어 대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뭔가 힘을 주지 않을 때 원래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고집을 갖는다고.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정지하려 해요. 물론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움직이죠. 근데 힘이 없을 때. 다음, 한번 운동하던 물체는 멈추려 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려 하는데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려 하는 이 성질을 일컬어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단,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그 쉽게 표현하면 물체가 갖는 고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관성의 크기. 어떤 물체가 고집이 세냐 이거야. 이거는 이제 버스에서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요.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중등 청소년들은 워낙 몸이 가벼우니까 뭐 차가 급정거하거나 급출근하면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 버스에서는요 급정거하면 앞으로 막 튕겨져 나가기도 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거나 해야 되는데 반면에 좀 질량이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손잡이를 굳이 안 잡아도 돼. 버티기가 쉬워. 왜? 우리 질량이 크면요 고집도 세요. 본인의 운동상태 유지하기가 쉽다고. 갑자기 급정거해도 안 튕겨져 나가. 이거와 같은 거야. 그럼 보시면 질량이 클수록 크다.
즉 기차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려 할 때 자동차보다 훨씬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기까지 그 거리 제동거리라고 하거든. 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역시 아까 우리 성인이 질량이 가벼운 어린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훨씬 관성이 크게 나타나죠.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 때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럼 우리 주변에 관성에 의한 현상들이 있어요. 정지 상태를 유지하라는 관성은 선생님 쉽게 정지 관성이라고 했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라는 관성은 운동 관성이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첫 번째 케이스.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이라고 하지. 급출발하면 우리 몸은 어디로 쏠려? 다 뒤로 쏠려. 왜? 나는 정지하려 하는데 버스가 간다고. 나는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래 처음에 위치인 뒤쪽으로 쏠려지는 거죠. 다음, 우리 이불을 막대로 두드려서 우리 밖에 나가서 막 어머니 아버님 먼지 터시죠? 방망이로 막 두드려. 방망이로 막 치면 이불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불은 운동하려 하지만 이불에 묻은 먼지는 정지하려는 성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이것도 먼지에 정지하려는 관성. 그럼 반대로 운동 관성? 버스가 급정거해. 갑자기 멈춘다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러면 승객들은 거의 앞으로 튕겨져 나가죠. 왜? 내 몸은 이미 버스 타고 있는 동안 운동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춘다고. 계속 운동하려 하겠지, 이 몸은. 그래서 승객들은 앞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라는 걸 하지. 우리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도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운동 관성을 막기 위한 거죠. 다음, 망치 자루를. 우리 보통 망치를 사용하다 보면요. 망치 이렇게. 이게 망치죠? 망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무거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망치자루를 바닥에 이렇게 두고 탁탁탁탁탁 칩니다. 탁탁탁탁 친다라는 건 운동시키는 거지. 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 이렇게 막 치다 갑자기 딱 멈춰요. 정지시켜도 이 망치 머리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에 의해서 아까 만약에 처음에 여기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얘가 쭉 들어간다고. 이게 망치 머리의 운동 관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성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경우가 종종 나와요. 관성과 요걸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문제에서도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 관성이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A한테 힘을 줘요. 과학에서 힘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요 파트 시작할 때. 그럼 이 힘이 바로 일명 작용-반작용이란 힘입니다. 내가 쟤한테 작용을 해주면 반대로 나도 반작용해서 그 힘을 받게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 노를 저을 때, 우리 노를 저을 때 물을 뒤로 가르면 배는 앞으로 나가요. 내가 뒤쪽으로 힘을 주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는 작용-반작용. 이건 관성이 아니야. 관성은 힘이 없어야 되는데 작용-반작용 힘이 주어진 거지. 다음 두 번째, 로켓이 가스를 밑으로 뿜으면 로켓은 위로 발사가 되죠. 역시 밑으로 작용, 위로 반작용. 힘이 가해진 거죠. 추진력. 다음 포탄, 대포 같은 거지. 대포를 쏘면, 포탄을 쏘면 대포 자체가 뒤로 밀리죠. 우리 권총을 쏠 때도 총알이 앞으로 나가면 몸이 뒤로 살짝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는 거와 같은 원리지. 작용, 반작용. 이것은 관성이 아니라 힘을 줬더니 반대로 내가 힘을 받게 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이해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관성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